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치아가 끝에 2개씩 정도만 닿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교합, 교정과 턱관절 질환의 관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드리고자 합니다. 턱관절 질환, 교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교합뿐만 아니라 외상, 목, 어깨 등의 지속적인 통증, 이갈이 등의 이상 기능, 스트레스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정 또는 교합 치료만으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턱관절 장애는 생리적 내성과 부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리적 내성은 몸이 버틸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질긴 음식을 매일 씹어먹고 입을 크게 벌려도 턱관절이 멀쩡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생리적 내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는 턱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생리적 내성이 더 크면 턱관절 장애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부하가 더 크면 턱관절 장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하를 증가시키는 건 대표적으로 이갈이,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잘못된 습관 등이 있습니다. 생리적 내성이 작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한 정형적 안정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치아의 맞물림이 안정된 위치와 관절이 안정된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를 정형적으로 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턱관절 장애에 있어 생리적 내성이 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아가 안정적으로 맞물리지 않고 치아가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위치에서 관절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 위치 차이가 커질수록 정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부하가 세게 걸린다면 디스크가 얇아지고 인대가 늘어나 각종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2급 부정교합에 위아랫니 앞뒤 사이 거리가 큰 사람이라도 정형적으로 안정하다면 턱관절 장애에 잘 걸리지 않는 반면 1급 부정교합에 위아래 앞니가 딱딱 잘 맞아도 정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턱관절 장애에 잘 걸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과 턱관절 질환 1차 결론 내겠습니다. 1급이던 2급이던 3급이던 부정교합과 턱관절 장애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절의 안정된 위치와 이 맞물림이 안정된 위치의 조화, 그리고 부하의 양이 턱관절 질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교합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턱관절과 교합 2편에서 턱을 한쪽으로 갈 때 송곳니만 닿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송곳니만 닿는 경우 같은 쪽 측두근의 활성도만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도 같이 닿게 되면 같은 쪽 측두근과 교근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곧 다루게 될 스플린트 원리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집중해 주시고요. 만약 반대쪽 이까지 닿게 된다면 양쪽 교근과 측두근 모두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닿지 않아도 되는 이까지 닿는 것을 교합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간섭을 제거해주면 턱관절 장애 증상을 현저히 감소시켜줄 것 같지만 리뷰 논문에 의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다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교합 간섭을 제거하는 것은 턱관절 장애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맞물림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를 앙 다물었을 때 어금니가 잘 물리지 않는 경우와 이를 앙 물었을 때 여러 이가 잘 물리는 경우가 있을 때, 즉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과 같이 치아의 맞물림을 가진 환자에서 턱관절 장애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개수의 치아 맞물림이 있다고 해도 왼쪽같이 뒤만 물리는 경우에 비해 오른쪽과 같이 앞에 작은 어금니와 뒤에 큰 어금니가 물리는 경우가 힘이 안정적으로 분산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 턱관절과 치아 사이의 구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2차 결론입니다. 교합 시 양측 어금니가 접촉하는 수는
턱관절 힘을 적절하게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턱관절 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측방 및 전방으로 일을 갈 때 적절한 치아 접촉은 근육의 활성을 줄이지만 리뷰 논문에 의하면 이는 턱관절 장애 증상과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합이 명백하게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크라운 치료 등의 치과 치료 후에 발생하는 급성 교합 변화입니다. 급성 교합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의 근육에서는 평상시 수축하지 않아도 될 근육이 수축하는 보호성 상호수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호성 상호수축에 대해서는 제 근육통 총정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교합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근육은 나름대로의 적응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패턴으로 일을 씹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지속적인 보호성 상호수축으로 결국 근육통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턱관절 통증이 크라운 치료 등의 교합 변화 후 즉시 일어났다면 교합 변화를 잠재적 원인으로 보고 교합 조정 등의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3차 결론입니다. 급성 교합 변화는 명백하게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으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턱관절의 주된 통증 부위가 근육인 경우, 그리고 교합이 불안정한 경우, 교정치료를 진행해서 이 맞물림을 안정시켜준다면 근육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부위가 턱관절 부위인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교정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턱관절 부위의 통증이 없어진 후 3개월 후에 턱관절 관절염이 있었던 경우라면 통증이 없고 뼈의 변화가 보이지 않은 6개월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교정을 진행해야 기껏 교정을 해 치아를 맞추었는데 그 기둥이 관절이 무너져 치아 맞물림마저 틀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차 결론입니다. 근육통만 있는 경우는 교정으로 안정된 교합을 만들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절통 및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턱관절 치료 완료 후 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치아가 끝에 2개씩 정도만 닿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교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데 불편감이 없고 턱관절 관련 증상이 없다면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게 아닌 한 교정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턱관절 증상이 없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생리적 내성과 부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